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이야기에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육이 늙어가는 과정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루하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이 느려지고 허벅지가 무거워지고 계단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대부분은 너무 늦게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속도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며 걷기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6일까지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근육을 지키는 핵심 습관 4가지,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위험 습관 3가지, 그리고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움직임과 삶의 질을 바꿔줄 구체적인 전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혹은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지역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생활 환경과 기후에 맞춘 맞춤형 근육 관리 루틴을 더 자세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노화는 3방향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나는 신경과 근육을 잇는 연결 조직의 약화입니다. 이 연결이 느슨해지면 기운이 떨어지고 균형이 흔들립니다. 다른 하나는 근육 회복 속도의 저하입니다. 근육은 활동할 때보다 쉬는 동안 회복하는데 이 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일상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스스로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모두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분들의 비밀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심히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근육에게 계속해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 여러 장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운동량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쉬지 않도록 만드는 일상의 패턴이 근육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 활동량의 비중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 하나는 분명합니다. 습관이 근육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가 무겁습니까? 평소보다 걸음이 짧아지고 있습니까? 계단이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까? 이 신호를 방치하면 10년 후 근육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습관을 천천히 실천하면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걷는 속도와 균형은 회복되고 허벅지는 탄탄해지며 몸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아침 루틴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3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근육의 하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몸을 깨우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하루 전체의 근육 회복 속도를 바꾸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의 움직임이 근육을 깨우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회복을 준비하지만 동시에 굳어 있습니다. 밤새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일어나 버리면 허벅지, 종아리, 허리, 어깨의 근막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하중을 받게 되어 통증이나 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 첫걸음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의 이 약점 시간을 정확히 이용합니다. 그들의 몸은 눈 뜨는 순간부터 근육을 천천히 깨워 하루의 리듬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근육에는 혈류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이 수없이 분포해 있는데 아침에는 이 혈관들이 좁아져 있습니다. 원활히 열어주지 않으면 근육이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 움직임으로 혈관을 천천히 여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근육주기, 신경 전달 속도, 균형 감각까지 모두 활성화합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학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 회복에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진은 아침의 활동 루틴이 단백질보다 더 강력한 근육 유지 인자라고 주장합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근육을 깨우는 습관이 있을 때 회복 속도와 근육 반응성이 하루 내내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아침 루틴을 갖고 있을까요? 복잡한 운동이나 힘든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3단계로 이루어진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둘러 움직이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근육은 천천히, 깊게, 일정하게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 신호를 깨우며 균형 감각을 부드럽게 되살립니다. 먼저 그들은 누운 상태에서 몸을 바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리와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며 몸의 흐름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짧은 준비 과정만으로도 근육은 갑작스러운 하중을 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화성 통증은 급격한 체중 이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천천히 앉아 허리를 세우는 동작을 통해 중심을 잡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서기 전에 발목과 발바닥 근육을 찌릿하게 깨워주는 가벼운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 전체의 균형 능력을 높여 넘어짐과 흔들림을 예방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아침에 급하게 움직였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허리가 삐끗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근육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받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 30분을 온전히 몸을 깨우는 데 사용합니다. 이 습관이 하루의 근육을 보호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셨습니까? 혹은 무릎과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침 30분 루틴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라 근육 노화를 늦추는 과학적 전략입니다. 하루의 첫 움직임이 근육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메시지가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가 될지, 아니면 나는 아직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가 될지는 아침 30분이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또 하나의 핵심, 단백질보다 중요한 영양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근육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영양 신호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요소이며 근육을 젊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미노산 흡수의 문을 여는 특정 영양소, 즉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의 조합입니다.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을 더 먹었는데 왜 근육이 안 늘어나죠? 여기에는 명확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그 단백질이 근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여는 열쇠가 비타민 D며 그 열쇠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손잡이가 마그네슘입니다. 즉, 단백질은 재료이고 비타민 D는 문, 마그네슘은 문고리입니다. 문고리를 돌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듯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단백질 섭취만 강조하고 이 조합을 무시하면 근육은 여전히 느리게 노화됩니다.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흥미로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팀은 근육 합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진은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섭취량보다 흡수율과 활성화율이 더 중요한 핵심 인자라고 말합니다. 아직 하나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최신 임상 데이터에서는 공통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 증가 속도가 41일 60% 느립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60대 이후로 갈수록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햇빛을 10분 정도 받습니다. 그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단한 음식, 예를 들어 견과류 한 줌, 시금치나 브로콜리 반 접시 또는 콩류를 습관적으로 챙깁니다. 음식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을 보내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육세포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가 약해지면 단백질이 들어오지 못하고 근육이 회복될 타이밍을 놓칩니다. 나이 들수록 이 신호는 더 빨리 둔해집니다. 그러나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이 신호를 다시 날카롭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전등에 새 정우를 끼우는 것처럼 근육의 반응성을 되살립니다. 여기서 조금 특별한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줄의 탄성도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갑작스런 통증, 무릎 흔들림, 손과 발의 약화가 함께 찾아옵니다. 반대로 비타민 D 수치가 안정된 사람은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이 닫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조합을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 습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백질이 아니라 흡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준비물이 바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일상의 함정,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어떻게 근육 나이를 빠르게 올리는지, 그리고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근육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운동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 노화를 가속하는 것이 바로 오랜 시간의 좌식 생활입니다. 하루 총 운동량이 같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근육 손실 속도는 2배 가까이 빨라진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는 습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왜 앉아있음이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면 이 미세한 혈관들이 눌리기 때문에 근육이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피가 다리에 고이고 무겁고 붓는 느낌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경 전달 속도까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허리가 뻣뻣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반복하면 근육은 몸으로부터 나는 자주 쓰이지 않는 조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빠른 노화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운동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것은 바로 앉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이들은 한 번에 오래 앉아있지 않습니다. 운동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짧게 나누어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은 체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의지를 조금만 더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하루 1시간의 운동이 근육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총 운동 시간보다 하루의 좌식 패턴이 근육 노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직 논쟁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연구에서 일치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는 것이 근육 노화를 늦추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쪼갤까요? 그들의 방법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30-40분 이상 연속으로 앉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이들은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의 하중을 다리에 다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깨어납니다. 하지 혈관은 10초만 서 있어도 혈류량이 다시 올라갑니다. 둘째, 자리에서 일어난 뒤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쓰는 작은 움직임을 합니다.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다리를 한 번씩 들었다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움직임이 근육에게 나는 여전히 사용되는 조직이다 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보냅니다. 셋째, 앉는 자세 자체를 자주 바꿉니다. 이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 변화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이 받는 압력을 달라지게 만들어 미세한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수분은 근육 속 단백질과 전해질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져 탈수가 쉽게 오는데 탈수는 곧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 의미입니다. 점도가 올라가면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놓았습니다. 억지로 운동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을 짧게 끊어 근육이 쉬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TV 광고가 나오는 시간만큼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전화 통화를 서서 하는
작은 습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 거의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녁에도 TV 앞에서 1시간이 훌쩍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육은 이미 나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오래 앉지 않고 시간을 쪼개는 습관만 만들어도 근육의 반응성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안정적인 근육을 유지하는 비밀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쪼개기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을 오래 젊게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 호흡과 혈류를 동시에 바꾸는 깊은 호흡 습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루 한 번의 깊은 호흡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을 단순히 숨 쉬는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호흡은 근육의 혈류량, 긴장도,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생리작용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호흡 패턴이 근육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바꿉니다. 근육이 젊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결코 힘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인 호흡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호흡이 근육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 위쪽에서만 숨을 쉬는 패턴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이 얕은 호흡은 폐의 하부까지 공기를 보내지 못하여 산소 전달이 감소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은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며 근육 세포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통증과 떨림이 나타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깊은 호흡은 근육 전체에 혈류를 강하게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흉곽과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며 복부까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증가합니다. 이 변화는 근육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근육이 항상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는 상태는 회복 속도를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근육의 탄력과 안정감을 지켜줍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 호흡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실천합니다.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늘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을 넓히고 신경 전달 속도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호흡 하나로 혈류와 신경 기능이 동시에 좋아지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활의학과 노인의학과에서는 근육 약화 환자에게 호흡법 교육을 가장 먼저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집니다. 일부 연구팀은 깊은 호흡이 신체 전체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팀은 실제 근육량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공통된 점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이 근육 기능과 균형 감각을 개선해 근육이 느끼는 나이를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근육량 증가만이 근육의 젊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받는 혈류와 신경신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의 호흡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4초 들이마시기입니다. 횡격막을 아래로 충분히 내리면서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천천히 부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폐 하부까지 산소가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둘째, 2초 멈추기입니다.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이 멈춤 사이입니다. 근육 속 모세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확장되며 근육이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셋째, 6초 내쉬기입니다. 천천히, 길게, 부드럽게. 이 과정에서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과도한 교감신경이 줄어들어 근육의 안정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단계만 하루 3번 반복해도 근육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거운 분들, 오후가 되면 다리가 쉽게 붓는 분들,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피로해지는 분들은 이 호흡 습관을 실천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특별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호흡은 복부 근육과 허리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불리며 이 호흡을 잘하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이 적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 하나로도 허벅지와 허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챙깁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깊은 호흡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본 적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얕은 가슴 호흡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육은 늘 산소 부족 상태로 지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근육이 느끼는 피로는 크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나기 위한 호흡의 리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근육의 흔적, 밤마다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위험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5번째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밤마다 근육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낮 동안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챙기고 스트레칭을 실천하더라도 잠들기 전 이 습관 하나를 반복한다면 근육은 밤새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수년,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눈에 띄는 통증이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근육은 소리 없이 약해지고 다음 날 아침 무겁고 느린 몸으로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허벅지가 쉽게 떨리고 균형감이 약해져 넘어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늦은 저녁에 잘못된 앉은 자세와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한 쌍처럼 붙어 다니며 근육을 노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먼저 저녁 시간에 잘못된 자세는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기 쉽습니다. 저녁에는 몸이 피곤하고 의식이 느슨해지며 자극이 적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소파에 깊게 파묻히거나 침대에서 등을 구부린 자세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거나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 자세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근, 엉덩이 근육, 허리 주변의 기립근, 그리고 복부 심부 근육까지 동시에 기능을 낮춥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근육의 야간 회복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그런데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잠자리에 들면 근육은 이미 경직되고 혈류가 떨어진 상태로 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야간 혈류 저하 상태라고 부릅니다. 혈류가 떨어지면 근육세포는 회복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세한 손상은 다음 날로 이어져 만성 피로로 변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상태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독특한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근육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의 반응 속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즉, 근육이 신경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며 균형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경 반응 속도가 근육의 느린 움직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더 뚜렷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자세가 근육 자체를 손상시킨다기보다 자세 변화로 인해 혈류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신경 근육 연결이 반복적인 압박과 긴장으로 직접 약해진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아직 어느 쪽이 완전히 맞다고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공통된 결과는 존재합니다. 나쁜 자세와 스마트폰 사용이 근육의 야간 회복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들에게도 저녁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TV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는 작은 규칙은 분명합니다. 첫째, 허리가 구부러진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에도 허리를 살짝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아래쪽 근육이 받침이 되도록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은 가슴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가슴의 높이보다 스마트폰이 내려가면 목과 어깨, 등 근육이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반대로 눈높이에 맞추면 근육은 안정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을 반드시 합니다. 걷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볍게 가슴으로 당기거나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납니다. 이 짧은 3분이 밤새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어제 잠들기 전 나는 어떻게 앉아 있었는가? 목은 앞으로 나가 있었는가?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는가? 스마트폰을 오래 쳐다보고 있었는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은 어젯밤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습관은 단 하루 만에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날 아침 몸의 가벼움으로 곧바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지만 사실은 근육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행동, 바로 지나친 스트레칭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칭 자체는 몸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한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지나친 스트레칭이 근육의 미세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스트레칭을 오래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칭의 이점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무리 대신 균형을 선택합니다. 먼저 왜 지나친 스트레칭이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은 탄력성과 수축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 섬유는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고 미세한 탄성 조직이 감소합니다. 이때 근육을 과하게 늘리면 섬유가 견디지 못해 작은 찢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찢어짐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세 손상이 반복되면 근육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긴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긴장이 계속되면 단단해져야 할 부분은 약해지고 약해져야 할 부분은 굳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트레칭이 근육 길이를 늘리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 든 근육은 이미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한 스트레칭은 근육 조직에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즉,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얼마나 늘리고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연구에서 일치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칭은 강도가 아니라 정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근육을 쭉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3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10초 이내의 짧은 늘림입니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길게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짧게 당기고 바로 풀어주는 방식이 고령 근육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둘째, 동적인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근육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늘어나는 것은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가벼운 회전, 흔들기, 부드러운 흔들림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를 늘릴 때 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풀어주는 것이 정적인 스트레칭보다 안전합니다. 셋째,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 바로 전에서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지점까지 늘려야 잘 풀린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이 바로 미세 손상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지점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의 감각을 존중합니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요. 이 말은 단지 스트레칭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한 스트레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늘리면 근육은 회복보다 손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결과 통증과 피로, 무거운 느낌이 이어지고 다음날 몸이 쉽게 지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과한 스트레칭은 혈액의 재분배를 방해합니다. 근육을 강하게 늘리면 혈액이 순간적으로 흩어지고 주변 조직으로 빠르게 분산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은 안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혈류를 안정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에게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시원하기는 한데 다음날 무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허리를 세게 늘린 후 오히려 허리가 더 굳은 경험이 있습니까? 팔꿈치나 종아리를 강하게 당긴 뒤 욱신거림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스트레칭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의 강도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칭은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근육의 젊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틈새 위험.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단 음식의 조용한 공격이 근육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6번째 비밀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단 음식이 근육을 조용히 공격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단 음식은 살이 찌고 혈당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단 음식이 가장 먼저 약화시키는 것은 근육의 미세, 섬유와 혈관 기능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달콤한 것은 조금 먹어도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먼저 당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때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잉 당분이 근육보다 지방 조직으로 먼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근육이 받아야 할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 근육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내가 쓰이지 않는 조직이구나. 그 순간부터 근육은 스스로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전이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혈관의 내벽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육에 공급되는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근육은 혈류가 줄어드는 순간 피로해지고 긴장을 유지하려고 하며 점점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단 음식이 근육을 늙게 만드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 학계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 음식이 근육 자체를 직접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혈당과 인슐린의 변동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당의 반복적인 급등이 근육세포의 미세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지만 두 주장에 모두 포함되는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단 음식의 반복적 섭취는 근육 기능과 근육 회복력을 꾸준히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달콤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에는 확실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단 음식을 밤에 먹지 않습니다. 밤에 당을 먹으면 혈당이 잠들기 전에 급격히 오르고 이 변화가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둘째, 단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근육 손상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먹을 때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거나 고구마를 먹을 때 요거트를 같이 먹는 방식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일정한 단 음식 허용 구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의 불규칙한 등락이 줄어들어 근육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약간 특별한 사실도 있습니다. 단 음식이 반복되면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염증은 근육의 밑에 섬유를 굳게 만들고 뭉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단 것을 잘 먹는 사람일수록 허벅지나 종아리가 잘 뭉치고 마사지가 더 자주 필요해집니다. 이 현상을 단순한 피로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식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 며칠 동안 단 음식을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잠들기 전 과자나 빵을 먹은 적은 없습니까? 과일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은 이미 단 음식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매우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거나 방식만 조절해도 근육의 회복력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먹는 음식보다 혈당의 흐름을 더 민감하게 느낀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전체 회복 리듬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이 늙는 또 하나의 큰 함정, 바로 탈수와 저염식의 역효과가 왜 근육 노화를 가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7번째 습관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는 두 가지 행동이 오히려 근육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바로 숨은 탈수와 과한 저염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생활 패턴이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근육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물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근육 기능에 치명적입니다. 먼저 탈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굳이 챙겨 마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둔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변화입니다. 즉,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 점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근육 회복 속도는 즉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걷다가 쉽게 지치거나 계단에서 다리가 떨리거나 사소한 움직임에도 금방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탈수는 근육의 전해질 균형까지 무너뜨립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고루 맞춰져 있어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탈수가 오면 이 균형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쥐가 나는 증상, 근육 경련, 허벅지나 종아리의 묵직함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리적 탈수에 의한 근육 기능 저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근육 노화의 핵심 원인을 수분 부족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전해질의 비율 문제가 실제 손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연구의 결론은 공통적입니다. 탈수는 근육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회복 속도를 최소 30, 50% 늦춘다. 탈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지나친 저염식입니다. 저염식은 고혈압 환자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소금을 제한하면 근육 기능은 빠르게 나빠집니다. 근육은 수축할 때 전해질을 사용하고 특히 나트륨은 근육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근육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금방 피로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나트륨 부족이 어지럼증, 균형 저하, 다리 힘 약화 등과 직결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저염식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심한 피로를 느끼고 근육이 잘 떨리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소금을 너무 제한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지나쳐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탈수와 저염식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분과 전해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첫째, 물을 몰아서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이 방식이 혈액 점도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둘째, 지나친 저염식 대신 적정 염분을 확보합니다.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면 약간의 소금을 더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이롭습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날,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한 날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포함합니다. 시금치, 콩류,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 등은 근육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물을 몇 잔 마셨습니까? 싱겁게 먹는다고 자신하지만 혹시 지나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다리가 자주 떨리거나 쥐가 난 적은 없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이 느끼는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수분과 염분은 바로 조절할 수 있는 요소이며 그 효과는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나타납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은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이런 섬세한 균형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좋은 습관을 하나로 묶어
근육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서적 안정과 회복의 패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활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근육이 젊게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신체 습관 외에도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안정입니다. 이 정서적 안정은 허공에 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의 회복과 기능을 바꾸는 생리적 요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감정과 신경, 호흡, 혈류의 영향을 모두 받는 살아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왜 정서가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긴장하고 회복 과정은 잠시 멈춥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근육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변환 과정이 근육의 생명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상태는 근육이 하루 동안 얼마나 회복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팀은 불안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근육 회복 속도를 비교했는데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운동 후 회복 속도가 평균 30% 이상 느렸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근육이 긴장을 스스로 풀지 못해 섭취한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지고 혈류 개선 효과도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합의한 결론이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근육의 젊음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정서적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큰 목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몰아붙이지 않으며 오늘 조금 부족했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완벽주의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정서 패턴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첫째, 몸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다리가 무겁구나. 오늘은 허벅지가 잘 움직이는구나. 오늘은 허리가 조금 피곤하구나. 이런 몸의 작은 신호를 듣는 능력이 근육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회복을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아침에 허리가 조금 덜 뻣뻣해도, 종아리 부기가 줄어들어도 그들은 그 변화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작은 기쁨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셋째,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과한 운동을 하지 않고 너무 강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 잡힌 태도는 근육이 긴장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만드는 토대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근육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수면 직전에 정서를 안정시키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호흡, 조용한 스트레칭, 혹은 짧은 감사나 회상. 이런 정서적 루틴은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신호가 되며 밤새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직전 어떤 상태였습니까? 몸은 긴장해 있었습니까? 마음은 분주했습니까? 생각이 많아서 몸이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육은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마음의 흔들림을 그대로 느끼고 긴장을 통해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정서적 안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의식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정서적 루틴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습관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습관들을 억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하루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조절합니다. 이제 그 흐름을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체계입니다. 특별한 운동 능력도 장비도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리듬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근육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 준비 시간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근육은 아직 경직된 상태로 하중을 받아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천천히 깨어나는 루틴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누워서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근막을 풀고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세우고 일어서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근육을 하루 종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은 영양 신호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바로 그 환경입니다. 햇빛을 10분만 받아도 근육의 반응성은 달라지고 마그네슘이 포함된 음식을 소량이라도 먹으면 근육은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근육이 젊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이 영양 신호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단백질과 함께 흡수를 돕는 조합을 챙긴다는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전과 오후의 핵심은 바로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는 것입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노화 신호를 받습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었다 놓는 동작, 발끝과 발뒤꿈치를 번갈아 누르는 동작 등은 혈류를 즉시 회복시키고 근육이 사용되는 조직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작은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근육 회복의 리듬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근육과 신경계의 안정성을 회복시킵니다. 이 호흡이 하루에 몇 번만 반복되어도 근육과 혈류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후에 피로가 쌓이는 시간에 이 호흡을 하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즉시 개선되고 긴장 상태가 완화됩니다. 근육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저녁 시간의 핵심은 자세의 균형입니다.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은 경직된 채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근육 회복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근육이 젊은 사람들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목과 허리를 안정된 위치에 둡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깨우고 근육을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음식과 수분, 염분의 조절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의 급등을 만들어 미세한 근섬유 손상과 혈관 노화를 불러옵니다. 근육이 젊은 사람들은 단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조합을 조절합니다. 밤에는 먹지 않고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해 혈당의 변화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해서 근육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보면 근육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용되는 조직이다. 나는 충분한 영양을 받고 있다. 나는 회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이 신호가 반복될 때 근육의 실제 나이는 서서히 뒤로 밀립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근육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는가? 쉬라는 신호였는가? 아니면 살라는 신호였는가? 근육은 여러분의 선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습관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실천법과 함께 마지막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습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나이를 먹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떤 몸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목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잃기 시작한 후에야 뒤늦게 그때 더 일찍 시작할 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근육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세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변화에 민감하며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일어나는 방식, 앉아있는 시간의 길이, 단 음식을 먹는 시간, 물을 마시는 리듬, 밤의 자세, 그리고 깊은 호흡의 반복이 근육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움직이는 몸이다. 근육은 이 신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근육은 젊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회복하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변화는 내일 아침 몸의 가벼움으로, 일주일 뒤 걷는 속도로, 한 달 뒤 계단을 오르는 자신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함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10년 후 근육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근육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멈추지 않고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강해지는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단단하길 바랍니다.